진정한 지질학자라면 세이셸 제도의 어느 한 섬과 맥쿼리 섬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아마도 주저없이 후자를 택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선택은 일반 사람에게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야자수가 늘어서 있고 고운 모래사장이 펼쳐진 마치 낙원 같은 기후의 섬이 아니라 지으리만 듬성듬성 붙어있고 눈보라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섬을 고른다니 선뜻 납득하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지만 같은 지질학자라면 그 선택에 틀림없이 찬성할 것이고 생물학자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놓을 것입니다. 사실 맥쿼리 섬의 지질 구조와 동식물 구성은 대단히 이례적이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곳을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이 낙원과는 거리가 먼 섬이 지닌 놀라운 특질을 하나씩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적 위치와 기후. 맥쿼리 섬 같은 곳은 흔히 세상의 끝에 있다고 불립니다. 실제로 이 섬은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며 태즈메이니아와 남극 대륙의 거의 한가운데 지점에 자리하고 있죠. 게다가 태즈메이니아에서 이 섬까지 이어지는 1500km의 거리를 건너려면 살을 내는 듯 혹독하게 얼어붙은 남극해를 항해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이 섬은 정확히 이른바 광란의 50도라 불리는 위도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선원들이 이 위도대에 이렇게도 인상적인 별칭을 붙인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 섬 자체는 길이 34km, 최대 폭 5.5km에 불과한 바위투성이의 아주 작은 육지이며 해발 고도는 433m입니다. 이곳의 기후는 낙원과는 거리가 먼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아남극성 기후입니다. 가장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점은 이곳에서는 1년 중 무려 300일이나 비나 눈이 내린다는 사실이며 그 대부분이 눈발이 섞인 음산한 가랑비라는 점입니다. 눈이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날이 1년에 고작 2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곳에서는 시속 120km를 넘는 폭풍이 끊임없이 몰아칩니다. 이런 강풍 속에서는 똑바로 서 있는 것조차 불가능하죠. 바람에 휩쓸려 어딘가로 날아가지 않으려면 도저히 현실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의 각도로 몸을 낮춰 땅 쪽으로 깊이 숙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이 섬의 기온은 마치 냉장고 안처럼 꽤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여름과 겨울 사이의 기온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여름철 기온이 섭씨 7도를 넘는 일은 좀처럼 없고 겨울의 평균 기온은 섭씨 5도 정도이며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처럼 기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현상은 해양성 기후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섬을 둘러싼 차가운 남극해는 마치 거대한 열 저장 장치처럼 작용하여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는 과정을 통해 여름과 겨울 사이의 온도차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유일무이한 지질 구조. 이 섬의 독특함은 바로 그 지질 구조에 있는데요. 지질학적 특성이야말로 이 섬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죠. 사실 맥쿼리 섬은 지구의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거의 전역이 해양 지각과 맨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덧붙이자면 지각은 크게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뉩니다. 대륙 지각의 두께는 평균 35에서 40km, 산악지대에서는 60에서 70km에 이르지만 대양의 바닥을 덮고 있는 해양 지각의 두께는 5에서 10k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각 아래에는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는 맨틀이 자리하고 있죠. 지각과 맨틀의 경계는 완만하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그 경계는 지진파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점에서 분명히 확인되는데 이를 모호면이라고 부르죠. 이 섬에서는 주로 감람암과 사문암과 같은 맨틀 기원의 암석이 관찰되지만 이러한 암석이 신부 화산 활동에 의해 지표로 드러나는 일은 매우 드물며 과학적으로 조사될 기회는 더욱 희귀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시추공인 콜라반도의 시추공은 맨틀에 도달하기 위해 12km나 굴착했지만 결국 끝내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맥쿼리 섬에서는 시추로는 도달할 수 없었던 맨틀 암석을 자연 그 자체가 과학자들에게 직접 내어주었죠. 맨틀 기원의 암석이 지표로 밀려 올라와 맥쿼리 섬을 형성하게 된 과정 또한 이 섬만의 독특한 특징인데요. 이 과정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모든 섬들의 형성 과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지질학에서는 해양에 있는 섬이 형성되는 자연적 메커니즘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즉, 화산 활동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와 대륙 본체로부터 분리되어 형성되는 경우죠. 물론 그 밖에도 산호초 섬이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섬이 있지만 그런 섬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산섬에는 하와이, 아이슬란드, 카나리아 제도 등 수많은 섬들이 있으며 이러한 섬들의 형성에는 해저 화산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해저 화산이 마그마를 분출하면 흘러나온 용암이 층층이 쌓여 굳어지면서 점차 높아지고 그 결과 해수면에 도달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섬들은 판이 서로 갈라지는 중앙해령을 따라 분포해 있거나 하와이처럼 판 내부의 열점, 핫스팟에서 마그마가 분출하여 만들어지기도 하죠. 또한 지각 변동으로 형성된 섬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섬들의 대부분은 판이 충돌하는 경계대에 위치해 있으며 대양에서 산맥이나 군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섭입작용으로 형성된 일본 열도와 마리아나 제도를 들 수 있고요. 섭입이란 지각 변동의 한 과정으로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가라앉는 현상을 말합니다. 맥쿼리 섬의 형성은 극히 특수한 사례로 해양 지각과 상부 멘틀의 암석이 화산 활동을 주된 원인으로 하지 않고 지표로 융기한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화산 기원을 지닌 해양 지각 암석은 이곳에서는 극히 제한된 양만 존재하죠. 훗날 맥쿼리 섬이 될 장소가 오스트레일리아 판과 태평양 판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어쩌면 행운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두 판의 경계에 맥쿼리 해령이 형성되었고 그중 가장 높이 솟은 부분이 바로 이 맥쿼리 섬이 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이곳에서도 한 판이 다른 판 아래로 파고드는 전형적인 섭입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본 열도는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탄생했고요. 그러나 맥쿼리 섬의 특별한 기원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것은 섭입이 아니라 융기였으며 그 과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죠. 다시 말해 판들이 강력한 힘으로 측면에서 서로 밀어붙이며 어긋난 결과 해양판의 가장자리가 위로 밀려 올라간 것이죠. 이 섬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바로 이러한 판 운동의 복합적인 작용이었습니다. 이 현상을 어떤 학술 용어로 부르든 간에 중요한 점은 바다 아래에 숨겨진 해양 지각 암석과 거의 채취가 불가능한 멘틀 암석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연구를 위해 채집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맥쿼리 섬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 과정에서 발이 젖을 일조차 없죠. 실제로 이 섬은 판의 운동과 지각 형성을 지배하는 과정을 연구하기에 더없이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바로 이러한 독보적인 가치 때문에 맥쿼리 섬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죠. 섬의 생물. 그러나 맥쿼리 섬이 특별한 이유는 지질 구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섬이 또 하나 특별한 이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은 생명체가 이곳에 서식하고 있다는 점이죠. 혹독한 기후에도 불구하고 섬에는 말 그대로 수많은 생물들이 빽빽이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섬의 비교적 좁은 육지와 그 주변 연안 해역에는 엄청난 수의 조류와 해양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생물들이 결코 작은 존재들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죠. 예를 들어 체중이 종종 1톤을 넘는 거대한 물범들이 이곳에 살고 있고요. 특히 남방 코끼리 물범은 그 몸집이 압도적으로 커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아남극 물개류와 비교해보아도 그 거대함이 단연 돋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않아도 무수히 많은 펭귄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눈에 알 수 있죠. 이 섬에는 몇몇 상당히 희귀한 펭귄종들이 환경에 잘 적응해 살아가고 있으며 그 중에는 거의 고유종에 가까운 로열 펭귄, 학명 유디프테스 슐레겔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몇몇 무리가 흩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수천 마리 규모의 군락이 시야 끝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 생물과 조류가 대규모로 모여드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섬 주변의 바다가 크릴, 어류, 오징어 등 맛있고 영양가 높은 먹이로 말 그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그곳의 생물들이 국제적인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맥쿼리 섬에는 과학자들이 자연 그대로의 서식 환경 속에서 동물들을 연구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연이 언제나 이렇게 소중히 보호받아 온 것은 아니었죠. 맥쿼리 섬의 역사는 인간의 활동이 본래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인간이 토착 생태계를 해친 뒤 그 잘못을 바로잡는 데 성공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이곳이 다른 어떤 장소보다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맥쿼리 섬에서는 펭귄과 물범을 대상으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학살이 자행되었죠. 이 불쌍한 생물들은 지방과 기름을 얻기 위해 사냥업자들에 의해 무참히 사살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았던 인물은 1910년부터 1920년대까지 섬의 산업활동 독점권을 얻었던 호주인 사업가 조지프 해치였는데요. 그의 만행이 계속된 기간 동안 섬에서는 수십만 마리의 펭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은 펭귄들은 거대한 가마솥에서 삶아졌고, 그렇게 얻은 기름은 조명용 연료나 기계 윤활과 같은 산업적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합법화된 학살을 끝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더글러스 모슨이 이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극 탐험대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잔혹한 사업가가 자행한 남획의 규모를 문서로 정리해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해치의 활동이 심각한 환경 파괴를 초래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 결과 1920년 해치의 활동 허가는 취소되었고, 이후 이 섬은 자연보호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펭귄과 물범의 개체수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었는데요. 이 섬에는 외래종, 즉 섬 밖에서 들어온 동물들인 고양이와 토끼, 곰쥐와 생쥐가 대량으로 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1800년대부터 섬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외래종이 의도적으로 반입된 것인지는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섬에는 이들을 제어할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외래종들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섬의 연약한 자연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죠. 토끼가 풀을 마구 먹어치우면서 토양 구조가 붕괴되었고, 고양이는 고유종을 포함한 새끼와 성조를 사냥했습니다. 이 상황을 끝내고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2000년 고양이 퇴치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외래종 제거 작업이 실시되었죠. 남은 토끼와 설치류를 몰아내기 위한 작전은 수년에 걸쳐 이어졌고, 2014년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프로젝트의 성공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최신 조사 결과 해로운 외래종을 제거한 이후 섬의 식생이 회복되었고, 많은 조류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외딴 곳이자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지역이라 할지라도 생태계의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자연을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시 되살릴 수도 있다는 점이 분명히 증명되었다는 것이죠. 맥쿼리 섬은 현재도 자연보호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섬에 대한 상륙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요. 섬의 보호와 관리는 태즈메이니아주 공원청과 오스트레일리아 남극국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학술조사단의 섬 방문과 여행업자의 활동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종의 반입을 금지하고 활동의 종류를 제한하는 엄격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맥쿼리 섬을 해양지각과 상부 멘틀 암석을 연구하기 위한 특별한 지질학적 조사 대상으로, 그리고 남극권 동물과 조류를 위한 자연보호구로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